반갑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 3장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챕터 3장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유기분자들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 작용기라는 말을 처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펑셔널 그룹 작용기. 그런데 조금 더 다음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이 책 전체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유기화학 책 전체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작용기를 설명을 하고 그 작용기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반응 메커니즘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인 유기화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유기화학을 좀 더 깊이 알아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작용기를 잘 알면은 이 작용기가 어떤 작용기와 반응을 할 수 있을지, 반응을 잘할지 못할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작용기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키위를 먹었을 때에 맛있다 또는 좀 이게 키위를 보면 신맛이 난다, 그죠? 근데 그거하고 이와 같은 구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맛이 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 키위 안에 아스코르빅 애시드라고 하는 바이타민 C가 포함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오래되면 또 단맛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스코르빅 애시드가 없어지게 되면서 다른 걸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신맛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 수도 있지만은 대개 이와 같은 바이타민 C가 키위에 많이 포함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작용기입니다. 작용기는 우리가 펑셔널 그룹인데, 작용기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하면은 어떤 작용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기의 어떤 화학적인 성질이라든지 물리적인 성질을 특징적으로 나타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용기는 화합물의 전체가 아니라 화합물의 한 파트가 반응을 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는 상당히 또 뭐가 되나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화합물들은 이와 같은 C와 C 결합을 가지고 있고 C와 H 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헤테로라는 말은 C라든지 C가 아닌 다른 O라든지 N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C와 C 아니면 헤테로 아톰들이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와 같은 단일 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일 결합이라든지 이중 결합을 대개 가지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을 파이본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이와 같은 그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각각의 화합물들이 또 다른 화합물하고 서로 비슷하지만은 다른 화합물, 그 다음에 다른 반응성, 다른 활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와 같은 어떤 작용기로 구성을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헤테로 아톰은 탄소가 다른 탄소가 아닌 화합물하고 결합을 했을 때 이와 같은 CO 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 그 다음에 이번에는 C와 C가 하더라도 이와 같은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우리는 C와 C 그 다음에 O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물론 뭐 사이즈나 이런 것도 전자 배치도 다르지만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하면은 여기에는 전자가 많고 그다음에 여기는 전자가 여기에 있는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이쪽을 전자를 끌려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는 전자는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전자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상대적으로 전자가 약간 전자가 부족하고 약간 전자가 많으면서 이 균형이 깨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외부에서 이와 같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춘액체가 들어간다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어디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전자가 부족하고 여기는 전자가 많고 하니까 여기서 전자가 많은 쪽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가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전자가 이런 쪽으로 전자가 부족한 쪽으로 밀어넣어 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결합이 깨어지든지 하면서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반응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여기에 이와 같은 H 플러스가 있으면은 우리는 H 플러스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파이 결합에서는 하나는 뭐가 되나요? 좀 시그마 결합이고 하나는 파이 결합이니까 시그마 결합은 상당히 결합이 강하죠. 그러니까 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뭐가 되나? 여기가 전자가 없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전자가 많은 파이 결합에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가 다르든지 하면서 전자를 줄 수도 있고 전자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작용계들이 가능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기서 정리를 해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헤테로 아톰들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O는 뭘 가지고 있나요? 이와 같은 론페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다른 한쪽을 뭐가 되나 일렉트론 데피션트한 사이트를 그러니까 전자를 부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니까 무언가 여기서는 전자의 공급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전자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반응할 준비가 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반응할 준비가 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펑셔널 그룹 작용기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파이 결합은 시그마 파이 결합은 쉽게 전자를 줄 수가 있으면서 그다음 전자를 주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이중 결합도 C와 C로 연결이 돼 가지고 있지만은 전자를 줄 수 있으니까 하나의 작용기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요 상황에서 에탄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에탄올을 한번 보면은 지금 에탄은 우리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일장에 의하면은 요 탄소는 뭐가 되나요? 요 탄소는 sp3 혼성 궤도함수를 가지고 있는 탄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수소는 1s죠. 1s 전자가 한 개 있으니까 1s 궤도함수하고 그러니까 요 sp3 탄소하고 그 다음에 요 H 사이에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게 돼 가지고 있는 형태고 이 화합물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시그마 결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화합물은 이와 같이 2차원적인 구조로 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sp3 혼성 궤도 함수가 가지고 있는 궤도 함수가 뭐가 되나요? 이게 정사면체가 되는 거죠. 정사면체가 되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2차원적인 구조가 아니라 이와 같은 3차원적인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 3차원적인 구조에 또 다른 3차원 구조가 연결이 탄소가 돼 가지고 있을 때에 CH3와 CH3가 만나서 결합이 됐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에테인 분자를 나타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탄소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O가 들어간다면은
이것은 에테인이 되지만 이것은 에탄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3차원적인 구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O와 연결이 되고 O와 H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봤을 때, 화학 반응을 봤을 때 아주 비슷하게 탄소의 수, 그 다음에 수소의 수가 같고 하지만은 반응성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반응성을 예측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에테인이 반응을 잘하겠느냐, 그 다음에 에탄올이 반응을 잘하겠느냐. 우선에 우리가 그 혼성화 궤도를 하면서 O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뭐가 되나요?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공유 전자쌍은 뭐가 되나요? 나중에는 루이스 애시드 베이스 개념으로 봤을 때에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전자를 이렇게 줄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OH는 O가 전기염성도가 크니까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여기가 델타 플러스 되면은 어떤 베이스에 의해서 쉽게 이 여기에 있는 H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와 같은 에테인보다는 에탄올이 반응성이 더 크다. 뭐 그렇게 더 좋은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반면에 에테인은 왜 그렇다면 반응을 쉽게 못하는 거죠. C와 C 결합이 시그마고 모두가 다 시그마 결합이지만은 여기도 다 시그마 결합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요 C와 H 결합이 아주 강한 결합이죠. 그 다음에 C와 C 결합도 CH보다는 약하지만 상당히 강한 결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에테인 구조가 있을 때 H를 떼내기도 어렵고 여기를 끊기도 어렵고 하니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반응적인 작용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작용기는 CH 작용기가 되지만은 이것은 그렇게 좋은 작용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OCO라든지 OH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작용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론 이와 같은 작용기도 이것도 하나의 작용기가 되지만은 거의 별 필요가 없는, 그죠? 사용하기가 어려운,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이것을 가지고 무슨 반응을 시키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기본적인 반응기로서는 분류가 되지만은 거의 뭐 반응을 할 수 없는 반응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다든지 이와 같은 삼중결합이 있다든지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연속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여기에서 전자를 이렇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좋은 반응기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알케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카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로매틱 컴파운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반응기, 반면에 알케인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반응기로서는 뭐 모양 갖추고 있지만은 반응성이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벤젠골인데 실제적으로는 벤젠은 여기에 탄소가 6개가 있고 이중결합이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각 C에 탄소가 수소가 하나씩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특별하게 아로매틱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하는 것은 C하고 그 다음에 H로 이루어진 화합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에서 왜 이런 화합물들이 아로매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화합물들은 냄새를 좀 우리가 향기롭지는 않지만은 특정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정한 냄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류의 화합물들을 통틀어서 아로매틱 하이드로카본 아니면 아로매틱 화합물이다 하는 것이고, 가장 아로매틱이면서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화합물이 이와 같은 벤젠의 구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다른데 연결돼 가지고 있을 때는
요 그룹이 연결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의 페닐 그룹으로 하나의 작용기로서 페닐 그룹으로서 불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 정말 이 벤젠의 구조가 이런 구조냐 아니면은 벤젠의 구조가 이 구조인지 아니면 이런 구조인지 아니 돌리면 뭐 같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구조도 그다음에 이 구조도 정확한 구조는 아닙니다. 정확한 구조는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통해서 봤을 때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중결합이 하나, 둘, 세 개의 캐릭터가 있지만 이 이중결합이 서로 다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정확한 벤젠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요와 같이 우리가 이중결합이 여기에 딱 정확하게 있고 여기에 정확하게 있고 여기에 정확하게 있다면은 로컬라이즈드 게 어느 한쪽에 편제화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 이중결합이 세 개가 골고루 퍼져 가지고 있는 즉 디로컬라이즈도 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화합물은 매우 안정한 형태로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크게 어떤 형태냐 하면은 작용기가 작용기별로 나눠보게 되면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책 맨 앞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는 것이 이게 대부분의 책에는 이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이 책의 맨 앞부분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보면 작용기가 전체로 책에 따라서는 16개 아니면 19개까지 작용기를 분류를 해주게 되는데 특별하게 그 분류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요 탄소하고 다른 전기염성도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원소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알킬 할라이드 여기에 C에 Br이 붙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알코올 C에 O가 붙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서 C에 O, 그 다음에 아민 C에 N이 붙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이올 C에 S가 붙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설파이드 C에 S에 C에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들을 이 존재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가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가능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느냐,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이 많이 또 포함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 우선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알데하이드 카르보닐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키톤 카르보닐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카르복실릭 애시드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에스테르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아마이드, 그 다음에 아실 할라이드, 이런 것들이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보면은 어떤 여기에 다른 그룹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NH2, NHR, NR2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카르보닐 그룹은 한 6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자, 그렇다면은 이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탄소와 연결돼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원소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이것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BR입니다. BR은 항상 뭐가 되나요? 비공존자상이 세 쌍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BR은 여기에 C보다는 덩치가 크면서 그 다음에 전자는 이쪽으로 많이 당겨주게 되니까 항상 여기는 델타 마이너스 여기는 델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를 이에 속하는 화합물들은 어떤 반응을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반응을.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여기 자체가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가 많은 뉴클로파일하고 반응을 잘하게 되겠죠.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자를 밀어준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옥테트 룰에서 이것은 이미 8개가 된 상태에서 여기를 끌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쉽게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화합물이. 그러니까 알킬 할라이드도 좋은 작용기에 속하는 것이고 알킬 할라이드는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뭐가 되나요? 여기서는 이것은 뉴클로파일하고 반응을 잘하고 뉴클로파일하고 반응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알킬 할라이드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일렉트로파일이라는 이야기, 전자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전자가 필요로 하죠. 그럼 전자를 공급을 해주게 되면은 쉽게 전자가 여기는 필요로 하고 여기는 전자를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반응을 이런 화합물들은 알킬 할라이드는 뭘 듣나요? 이게 친핵성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치고 나니까 여기 떨어져 나가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가 듣나요? 친핵성 취한 반응에 의해 가지고 이게 들어가고 이게 떨어져 나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화합물, 알킬 할라이드는 정확한 구조를 이해를 해주게 되면은 친핵성 취한 반응을 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화합물의 구조를 가지고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알코올 화합물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여기에 C와 O가 연결돼 가지고 있고 O는 다시 H로 연결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뭘 그릴 수가 있나요? 이와 같은 비공유전자쌍이 있죠. 여기에서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니까 2장에서 배울 때 여기에는 비공유전자쌍은 쉽게 전자를 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루이스 애시드 베이스로 생각한다면 루이스 베이스로서 전자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O와 H가 전기음성도가 이게 크고 이게 작으니까 항상 전자가 끌려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H의 결합이 H에 있는 전자가 이쪽에 많이 끌어져 있으니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전자가 많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델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베이스는 연기는 뭐가 되나요? 이거 H를 좋아하죠. 그러면은 베이스가 이것을 쉽게 떼낼 수가 있으면서 이와 같은 여기가 O-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O- 형태는 또 강한 뉴클로파일로 해가지고 또 다른 거하고 반응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와 같은 CH4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봐서 4개가 배치를 하는 것은 가장 쉽게 하는 것은 90도 각도로 실제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은 공간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정사면체가 되는 것이 가장 안정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VS EPR로도 하면은 이 구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1장에서 뭐였나요? 여기에 있는 탄소가 가지고 있는 혼성화 궤도함수죠. 이 탄소가 가지고 있는 혼성화 궤도함수는 뭐였나요? SP 아니면 SP2 아니면 SP3 혼성화 궤도함수. 여기선 SP3죠. SP3 혼성화 궤도함수는 정확하게 정사면체로서 가운데 탄소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자를 4군데에서 받을 수 있는 궤도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수소가 하나씩 들어가서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이와 같은 CH4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는 결과적으로는 이 암모니아도 혼성화 궤도함수를 본다면은 정확하게 sp3 혼성화 궤도함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sp3 혼성화 궤도함수하고 똑같은데 이 각도가 조금 다른, 이거는 109.5도가 정확하게 되는데 이것은 109.5도보다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정사면체지만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남아있고 이와 같은 여기에 있는 결합에 있는 전자쌍을, 그 전자를 결합 전자쌍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비공유 결합 전자쌍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비공유 결합 전자쌍이 여기에 결합돼 가진 것보다는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것이 109.5도에서 약간 작아진 각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물은 여기에 똑같은 sp3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여기에 한 쌍이 있고 여기 한 쌍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 각도는 sp3가 되면 이 각도는 109.5도가 돼야 되지만은 요 두 개의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이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 각도가 더 적어져서 각도는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109.5도가 되고 이것은 109.5도보다 좀 더 작은 각도가 되고 이거는 이거보다도 좀 더 작은 각도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장에서 했을 때에 이와 같은 구조들을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조를. 자, 이제는 이와 같은 구조가 됐을 때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와 같은 정확한 구조를 이해를 해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은 요 화합물을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요 시그마 결합, 여기고 시그마 결합, 여기도 시그마 결합이죠. 시그마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와 O 사이에 전기음성도가 차이가 나니까 이쪽 C에 있는 전자가 O로 끌려오게 되겠고, 또 그 다음에 O와 H로 본다면은 H의 전기음성도보다도 O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전자는 이쪽으로 끌려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기가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많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본다면 여기가 델타 플러스, 아니면 요 둘 사이를 본다면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여기가 델타 플러스. 그럼 뭐가 되나요? 똑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가 온다면은 여기로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공유 전자성이 있으니 전자를 줄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돼서는 뭐가 되나요? 염기가 H를 좋아하니까 염기가 H를 뽑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이 H 대신에 다른 알킬 그룹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에테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에테르 결합은 순수하게 에테르 이와 같은 C와 O, C로 돼 가지고 있는 결합이 에테르 결합이 되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서도 비공유 전자쌍은 두 개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와 같은 아민 계통의 화합물은 여기에서 똑같은 상황이 여기만 N이 되는 거죠. 그럼 NH2. 그럼 여기에서도 뭐가 되나요? 비공유 전자쌍이 남아 있으니까 쉽게 루이스 베이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게 또 루이스 베이스로 한다면은 이 H는 산성이 강해야 잘 떨어지는데 이 자체가 염기성이기 때문에 H를 떼내기는 쉽지는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지만은 짝산 짝염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어쨌든 여기를 떼낼 수 있다면은 아주 강한 염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 사이올은 여기에 있는 O 대신에 다시 S가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은 사이올 형태가 되는 것이고, 설파이드는 S 다음에 이와 같이 C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들을 우리가 설파이드, 그래서 알킬 할라이드, 알코올, 이스, 아민, 사이올, 그 다음에 설파이드, 이런 것들은 다 탄소하고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가 큰 다른 그룹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있는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들을 특별하게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하게 많은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카르보닐 그룹입니다. 이 카르보닐 그룹의 특징상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카르보닐 그룹은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산과 연기에서 개념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쉽게 전자를 이렇게 다른 쪽에 전자가 부족한 쪽에 전자를 잘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기 음성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기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전자가 많은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카르보닐 화합물이 이와 같은 뉴클로파일을 만난다면 이 뉴클로파일은 반드시 어디로 가겠나요? 전자가 부족한 쪽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부족한 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서 무언가 하나가 끊어지든지 다음 반응이 일어나 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르보닐 그룹도 결과적으로는 여기 하나는 시그마 하나는 파이 결합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그 다음에 다른 그 스페시스하고 화합물하고 화학종하고 아니면 뉴클로파일하고 반응을 쉽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필요에 따라서는 전자를 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작용기가 카르보닐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화합물을 봤을 때 봤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우리가 고혈압 제제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화합물은 HIV, anti-HIV 에이전트로서 사용하고 있는 화합물들입니다. 그럼 이 화합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용기를 볼 수가 있나요?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아마이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로매틱,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코올,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민, 이와 같은 형태의 작용기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보게 되면은 아로매틱, 그 다음에 알코올, 그 다음에 카르보닐, 그 다음에 아마이드, 그 다음에 알코올, 다이설파이드, 설파이드,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이드, 그 다음에 아민. 뭐 이런 것들은 CH2, CH2 이런 것은 크게 작용기로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로매틱 구리. 결과적으로는 어떤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다양한 반응 작용기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다가 새로운 걸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떼낸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반응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우리가 쉽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그마 결합이 몇 개가 있는지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시그마 본드가 몇 개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가 되냐 파이 본드가 몇 개가 있는지를 카운팅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각각 여러분들이 다 해본다면은 물론 이런 것들은 뭐가 되나 모두가 다 시그마 결합이 되겠죠. 근데 파이 결합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 H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본다면은 이제는 또 요 탄소는 sp3 탄소, 요 탄소는 sp2 탄소, 그 다음에 이것도 sp3, 이 카본은 sp2 여기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것도 sp2, 이것도 sp2, 이거는 요 H 같은 경우는 1s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화합물에서 아스피린 화합물에서 sp2 카본이 몇 개가 있느냐 아니면은 sp2 여기도 sp2가 되겠죠. sp2 산소가 몇 개가 되느냐 아니면은 sp3 산소가 몇 개가 되느냐 이와 같은 것들을 여기는 sp3가 되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다 해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걸 봐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비공유전자상이 남아있고 여기도 비공유전자상이 남아있고 하니까 전자를 다른 데 쉽게 줄 수도 있겠구나.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다 그려볼 수 있으면서 이 화합물의 정확한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정확한 구조를 가지고 또 다음 반응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카르보닐 그룹들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작용기들이 뭘 하는가, 어떤 작용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나요? 어떤 본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결합력을, 세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특징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R에 OH로 돼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또 이런 알코올하고 수소 결합을 해주게 되니까 수소 결합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떤 끓는 점이라든지 녹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다양한 형태의 피지컬 프로퍼티 물리적인 성질들을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작용기마다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각 작용기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거죠. 화학적인 반응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자 간의 힘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분자 간의 힘은 뭐 여기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반 화학을 통해서 배웠던 것에 합니다. 그게 가장 큰 것은 분자 간의 힘에서는 하이드로전 본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큰 것이 다이폴, 쌍극자 간의 인터랙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약하지만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데르발스 폴스에 의한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결합들에 비해서 이와 같은 이온 결합은 상당히 여기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정적인 인력에 의해 가지고 결합하기 때문에 아주 강한 뭐가 되나요? strong electrostatic interaction을 해주는 아주 강한 결합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결합은 C와 C 이와 같은 공유결합은 물론 이것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보다는 약하지만은 그래도 결합력을 가지고 있는 하이드로전 본딩,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인터랙션, 그 다음에 약하지만은 어느 화합물이든지 다 가지고 있는 반데르발스 폴스 이런 형태로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반데르발스 폴스는 순간적으로 똑같은 메테이지만은 순간적으로 이게 전자가 부족하고 전자가 많은 상태로 바뀔 수가 있게 돼요. 여기가 순간적으로 그랬을 때에 요와 같은 요 분자하고 요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인터랙션을 본다면은 이와 같은 인터랙션이 이렇게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면은 덩치가 큰 화합물들이 반데르발스 폴스는 좀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쌍극자 다이폴 모멘트는 다이폴 인터랙션은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가 실제적으로는 델타 플러스고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가 되죠. 델타 마이너스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되면서 요 델타 마이너스는 여기하고 델타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어트랙션을 많이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로의 극성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힘을 우리가 다이폴 인터랙션에 의한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요거보다는 좀 더 큰 하이드로전 본딩은 이와 같은 물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O는 전자는 많지만 여기에 있는 H는 전자가 이쪽에 뺏기기 때문에 적죠. 그러면은 요 전자가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전자가 부족한 수소 쪽에 주면서 완전한 결합은 아니지만은 요 어느 정도의 결합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런 결합들을 수소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결합은 이와 같이 전기염성도가 큰 O라든지 N이라든지 F에가 있는 화합물들은 이와 같은 수소 결합을 잘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우리 몸속에서의 수소 결합은 DNA나 RNA가 서로 베이스 염기에 의해서 서로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결합의 세기는 가장 센 것은 이온에 의한 결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유결합,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합의 세기가 하이드로전 본딩이 어느 정도 강한 형태. 뭐 이와 같은 공유 결합의 한 20% 정도, 20에서 25%까지 하이드로전 본딩이니까 상당히 강하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약한 것이 다이폴에 의한 쌍극자에 의한 인터랙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반대를 발수.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weak, 그 다음에 moderate, 그 다음에 strong, 그 다음에 very strong. 이것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스트롱한 공유 결합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런 형태의 결합들로 이루어진 화합물들을 우리가 분류를 해본다면은 이와 같은 것들은 반데르발스 폴스는 모든 몰레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다이폴 인터랙션은 극성이 있는 경우에서만 가능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전 본딩은 이와 같은 O라든지 N이라든지 그 다음에 F라든지 이런 것들이 OH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을 때 하이드로전 본딩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뭐가 되나요? 이오닉은 플러스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수소는 이와 같이 전자를 하나씩 세우해서 공유를 했을 때에 이와 같이 아니면은 이와 같이 표시를 해주는 것이 공유 결합이죠. 그래서 가장 센 결합은 이온 결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유 결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소 결합, 네 번째가 다이폴에 의한 결합,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폴스에 의한 결합, 이런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작용기에 따라서 어떤 구조에 따라서 물리적인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끓는 점을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인터랙션을 하고 있느냐, 분자 간의 결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일링 포인트가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반데르발스 폴스로만 이루어져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반데르발스 폴스와 그 다음에 다이폴로 인터랙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면은 반데르발스 폴스와 그 다음에 다이폴 모멘트와 그 다음에 하이드로전 본딩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가 되나? 이쪽으로 올수록 계속해서 반응의 보일링 포인트가 물리적인 성질이 끌어올리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보일링 포인트가 증가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펜테인, 그 다음에 부탄알, 그 다음에 부탄알. 전체적으로 봐서는 분자량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일링 포인트가 36도인데 76도로 늘어났고, 이것은 118도로 늘어났죠. 그러면 뭐가 되나? 여기는 단순하게 반데르발스 폴스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반데르발스 폴스에다가 그 다음에 다이폴 인터랙션에 의해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요 화합물에 대한 반데르발스 폴스에다가 그 다음에 요 화합물에 대한 극성에다가 그 다음에 요 화합물에 대한 수소 결합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만큼 보일링 포인트가 늘어나는 것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3펜테논이라든지 아세톤은 구조가 비슷하죠. 왜냐하면 양쪽에 C가 있고 가운데 카르보닐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형태로 보다는 이 탄소가 늘어났죠. 탄소가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보일링 포인트가 늘어나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체적인 스페이스가 크면은 클수록 보일링 포인트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할라이드 화합물에다가 그 다음 이와 같은 할라이드 화합물을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는 똑같은 할라이드지만은 이 덩치가 작고 이 덩치는 아주 크게 되죠. 그러면서 덩치가 큰 쪽이, 그죠? 그 다음에 극성이 작으면은 결합을 더 세게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극성이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는 서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성이 클수록 결과적으로는 보일링 포인트가 증가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장 쉽게 화합물을 정류할 때에 쓰는 정류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류 장치에 이와 같은 히팅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놔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화합물을 넣고 하면은 이 화합물이 각 화합물마다 끓는 점이 됐을 때에 가스로서 출발하게 돼서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서 가스가 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게 되는데 여기에 오게 되면은 여기에 물이 있어가지고 냉각을 시켜주고 가스를 냉각을 시키면은 이와 같이 방울방울로 액체 상태로 다시 떨어지게 되면서 왜냐하면은 여기에서는 보일링 포인트에 따라서 보일링 포인트가 낮은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일링 포인트에 높은 물질이 뒤에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먼저 나오는 물질,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물질, 세 번째 나오는 물질을 서로 분리를 해준다면은 여기서는 섞여 있지만 각각의 화합물로 우리가 정류를 시켜서 각각의 화합물로 분류해 줄 수가 있게 되는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녹는 점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녹는 점도 결과적으로는 끓는 점하고 같은 상태가 되겠죠. 요거만 있을 때냐, 여기 플러스 요걸 더해줬을 때냐, 여기에다가 반데르발스 포스에다가 다이폴 인터랙션에다가 하이드로젠 본드까지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갈수록 녹는 점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녹는 점을 본다면은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마이너스 130, 마이너스 96, 마이너스 90인데 차이는 여기는 반데르발스 포스밖에 영향을 안 받죠. 여기는 인터랙션 다이폴까지 되죠. 여기는 반데르발스 다이폴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본딩까지 되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녹는 점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녹는 점은 결과적으로는 뭐하고 화합물이 구조하고 이렇게 많이 기다랗게 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더 촘촘하게 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60이 되는 반면에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17로 결과적으로는 오밀조밀하게 한 게 덩치가 퍼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있는 것이 오히려 영향을 줘서 네오펜테인 같은 경우에 멜팅 포인트가 저거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어떤 용매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용질이 떨어져 나와 가지고 이와 같은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용해가 일어나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해가 잘 녹는다는 것은 이런 말이었죠. Like dissolve like. 이게 결과적으로는 같은 놈은 같은 것끼리 잘 녹인다. 그러면 기름은 기름을 잘 녹이고 물은 물을 잘 녹인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떠한 극성이 있는 화합물이냐, 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극성이 있는 화합물들은 어디에, 극성이 있는 용매에 잘 녹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극성이 없거나 작은 화합물들은 결과적으로는 극성이 없거나 극성이 약한 용매에 잘 녹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와 같은 이오닉 화합물들은 대개 물에 잘 녹게 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오닉 화합물들은 어디에 끼리끼리에 본다면은 오게닉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오게닉 유기용매에는 녹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부테인을 가지고 CCl4 요거는 이렇게 뭐죠? 비극성이죠. 그래서 솔루빌리티가 녹는 반면에 이것은 비극성이고 이것은 극성이죠. 그럼 안 녹죠. 그 다음에 아세톤은 극성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극성에 잘 녹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세톤하고 이와 같은 유기용매죠. 그러니까 같은 또 유기용매끼리 이렇게 잘 녹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세톤은 아주 쉽게 물에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물에는 잘 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본 적이 있네. 여기에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여기에서 극성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에탄올이라든지 물에 잘 녹을 수 있느냐. 그죠? 우리가 이와 같은 에탄올은 여기에 OH가 있어서 이것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똑같은 OH가 있지만은 물에는 안 녹는다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는 이 OH도 있지만은 물에 녹지 않는 큰 그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에는 안 녹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여기는 작지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쉽게 물에 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극성이라고 하더라도 또 비극성 부분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솔루블 할 수도 있고 용해가 될 수도 있고 용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물에 잘 녹는다, 녹지 않는다. 물에다 잘 녹지 않는다, 하이드로포빅하다. 그 다음에 물에 잘 녹는다, 하이드로필릭하다. 그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분을,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친유성 아니면 친수성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콜레스테롤은 하이드록시 그룹을 가지고 있지만, 하이드록시 그룹을 가지고 있어서 친수성이지만 하이드로필릭하지만 카본 스켈레톤이, 카본 골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그룹들은 하이드로포빅한데 실제적으로 이 그룹이 너무 하이드록시 그룹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자체는 폴로한 솔루번트에서는 잘 녹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비타민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바이타민, 여기에서 주로 대부분은 뭐냐면은 바이타민은 이와 같은 유기화합물입니다. 유기화합물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셀을 작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쳐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바이타민은 대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신체 내에서는, 체내에서는 생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로부터 음식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얻어줘야 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타민을 우리가 바이타민 A, 바이타민 C, 바이타민 D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타민 B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또 종류가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바이타민 B1, B2, 뭐 B12까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패스 솔루블한 경우가 있느냐, 아니면은 수용성이 있느냐, 지용성이 있느냐, 수용성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잘 먹는, 좋아하는 바이타민 C는 수용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눈의 영양을 도와주는 바이타민 A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패솔루블, 지용성 바이타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타민 A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바이타민 A는 이거죠.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나나요? 당근이죠. 그죠? 당근을 가지고 주스를 만들어서 먹는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베타캐로틴을 흡수를 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요 부분을 정확하게 잘라줍니다. 잘라줘가지고 여기를 알코올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을 때 우리가 바이타민 A, 그 다음에 바이타민 A가 눈의 건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바이타민 A가 OH는 가지고 있죠. 그럼 물에 잘 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콜레스테롤처럼 물에 녹지 않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가 되나요? 워터 솔루블한 것이 아니라 패스 솔루블, 지용성이다 할 수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아스코르빅 애시드, 바이타민 C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되지만 여기에 OH가 많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탄소 수에 비해서 OH가 많기 때문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물에 잘 녹아서 워터 솔루블, 즉 수용성 바이타민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와 같은
물에 잘 녹는 부분하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 응용을 해줄 수 있는, 이것은 물에 잘 녹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물에 안 녹는 부분이죠. 그래가지고는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뭘 하나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것을 그림을 그린다면 이것은 극성이 있는 파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극성이 없는 파트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극성이 있는 파트, 없는 파트들은 이런 것들은 물에 잘 녹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극성이 없는 파트들은 물에 잘 안 녹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되나, 때라든지 이런 씻어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고, 이러면서 하나의 셀을 이루게 되면서 이 전체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서 우리가 때를 벗긴다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해주는 비누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비누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되면은 여기는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하이드로필릭한 부분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자기들끼리 모이게 되겠죠. 하이드로필릭한 부분 물에 잘 녹고, 그 다음에 요끼리,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뭘 하나요? 이와 같이 청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세포벽을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이 항생제적인 역할을 하는 화합물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구조가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뭘 잘 하는가 하면 이와 같은 O로 연결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O로 봤을 때는 뭘 할 수 있나요? 전자를 쉽게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홀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이 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홀을 통해서 또 내부로 이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사이를 통해서 이온이 빠져나가서 세포벽과 벽 사이에 이온이 교환이 되는, 이동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크라운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들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에테르 형태죠. 에테르 형태인데, 이것을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뭐하고 흡사하냐면 왕관하고 비슷하죠. 영국 여왕이 쓰고 있는 왕관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생긴 화합물을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크라운 이스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번호는 뭘 하는 거죠? 요 번호는 산소가, 이런 전자를 줄 수 있는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는 이야기고, 탄소와 산소를 포함해서 전체가 다 18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 크라운 6 is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자를 다 주니까 아까처럼, 그죠? 홀이 하나가 만들어져 가지고 있죠. 그런 이 홀에 전자를 다 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요 사이즈를 딱 맞춰서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K 플러스가 들어오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K 플러스가 들어오면은 여기서 전자를 주고 여기서 전자를 주고 각각 전자를 다 줘가지고 아주 안정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 있는 K 플러스를 여기에 K 그 다음에 CN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CN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요 K 플러스는 하나는 정정기증 1,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CN은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는 반면에, 그러면은 이것을 K 플러스를 떼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와 같은 크라운 6 이스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크라운 6 이스를 사용하면은 KCN이 너는 내하고 놀래 아니면 여기 갈래 하면은 KCN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KCN이 이와 같은 플러스가 컴플렉스가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때는 마음 놓고 CN-가 다른 거하고 반응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뭐 그렇게 이와 같은 성질들을 이용해서 반응에도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꽉 맞는 우리가 여러 가지
리튬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K 플러스가 섞여 있다. 그 다음 우리는 K 플러스만 분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K 플러스가 딱 좋아하는 사이즈만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K 플러스만 뽑을 수 있고 그 다음 다시 K 플러스를 드러내주게 되면 우리는 K 플러스만 분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작용기들이 어떤 반응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반응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아까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씩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반드시 여기는 전자가 많아지게 되겠죠.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델타 전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전자의 여기서 뺏어오는 거죠. 델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요 탄소에 비해서 요 탄소가 훨씬 더 뭐가 되나? 일렉트론 데피션트,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가 많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일렉트론 리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전자가 부족한 상태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일렉트로필릭하다. 그 다음에 전자가 많은 상태를 다른 말로 해주게 되면은 뉴클로필릭하다. 자, 다시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일까를 봅시다. 자, 여기서 일렉트로, 그죠? 일렉트로, 전자. 그 다음에 필릭, 뭐가 되나요? 라이크. 전자를 좋아하는 그룹이 되는 것이고, 뭐가? 일렉트론이 부족할 때 전자를 좋아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는 것이고, 전자가 많을 때 우리가 뉴클로파일은 뭐냐, 필릭은 뭐냐, 이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뭘 좋아하나요? 전자가 많은 상태에서는 핵을 좋아한다는 거죠. 핵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크게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에 전자가 많은 쪽을 우리가 뉴클로파일, 뉴클로필릭에서 그 다음에 전자가 부족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일렉트로필릭 아니면 일렉트로파일이라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PHILE 일렉트로파일.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것은 반응이 일어난다면은 뭐가 되나? 일렉트로파일은 뉴클로파일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전자가 부족한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일렉트로필릭한 사이트가 되는 것이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전자가 많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뉴클로필릭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난 2장에서 봤을 때에 루이스 이것은 전자를 뭐가 되나요? 전자를 줄 수가 있어서 루이스 베이스 이것도 전자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루이스 베이스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베이스인 반면에 염기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뭐를 전자를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전자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뉴클로필릭한 사이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쉽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에 있어서는 전자가 부족한 쪽에 있으면은 여기에서 전자를 주려고 하죠. 여기서 전자를 주려고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뉴클로필릭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 시그마 본드에서 전자를 주는 것은 아니고 파이 본드에서 전자를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중결합은 일렉트로 리치하다. 그 다음에 이것은 뉴클로파일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은 전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일렉트론 푸어하다. 그래서 일렉트로파일하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반응이라고 일어나는 것은 A와 B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전자가 부족한 파트하고 전자가 많은 파트가 반응을 하는 것이고 다른 이야기를 해준다면 뉴클로파일하고 일렉트로파일이 서로 만나서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우리가 일렉트론이 많은 그 다음에 뉴클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에틸 클로라이드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부족한 쪽은 어디예요? 이 탄수도 있고 이 탄수도 있지만 여기가 이 전자가 부족하죠. 그러면은 반드시 뉴클로파이드 어디에다 어느 핵에다가 전자를 주느냐?
전자가 부족한에게다가 전자를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자를 어디에다 밀어주나, 여기도 밀어주고 여기도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요 위치에만 전자를 밀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와 같이 H에 C에 H에 H에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전자를 밀어줬어. 뉴클로파일이 전자를 밀어줬어.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로 가겠나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가 왜냐하면은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가 됐어. 갔어. 가고 나서 어떻게 되겠나요? 가고 나서 자, 우리가 오래전에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8개가 채워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미 여기는 요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가 전자는 이쪽으로 끌려가 있지만 8개가 돼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몇 개를 더 봤나요? 하나, 2개를 더 봤죠. 그럼 이렇게 봤으니까 요 중에 하나가 끊어져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가장 약한 결합이 요 결합보다는 이것도 세죠, 이것도 세죠, 이게 약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떨어져 나가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성물은 화합물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모든 반응은 A와 B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뉴클로파일이 그 다음에 일렉트로파일하고 반응을 했을 때에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모든 반응은 친액체와 그 다음에 친전자체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과 염기에 의해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바이오몰레큘, 즉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의 복잡한 화합물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화합물들이, 그 다음에 그런 화합물들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를 잠깐 살펴보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바이오 몰레큘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작은 분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슈가, 우리가 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슈가라든지 그 다음에 아미노 애시드 라든지 그 다음에 뉴클로타이드, 이런 것들이 페리 애시드들이 계속해서 연속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대한 큰 분자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화합물들은 분자량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큰 화합물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화합물들은 또 그 전체가 큰 복잡한 화합물이 아니라 작은 화합물들이 모여 가지고 큰 분자를 이루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산은 3개가 모여 가지고 뭐가 되나요?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가 만들어지는 반면에 아미노산이 계속 연결되면서 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또 뭐가 되는가 하면은 단백질, 프로테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뉴클로타이드라고 하는 한 3개로 이루어져 가지고 4가지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요 단위가 벽돌처럼 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DNA라든지 아니면은 RNA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구조들은 이와 같은 슈가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다든지, 아까 이와 같은 뉴클로타이드 형태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연속이 되면은 여기에 연결되고 여기에 연결되고 하면서 DNA나 RNA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글루코스가 계속 연결되면서 탄수화물, 우리가 먹는 밥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여러 가지 탄수화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으로 연결돼 가지고 펩타이드라든지
우리가 맛있게 먹는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지방산은 대개 탄소의 수가 대개 한 8개, 6개에서부터 8개에서부터 한 24개까지가 있는 형태인데 한쪽이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다가 산, 그래서 패티 애시드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올레익 애시드라고도 불러주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그죠? 이 셀 안에 들어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어떤 DNA나 RNA 구조가, 특히 여기서는 이제 DNA 구조가 있게 되는 거죠. DNA 구조가 있게 되는데, DNA 구조들도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여기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에서 본다면은 DNA 구조는 여기에 요 파트가 베이스 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하이드록시 이래서 1, 2, 3, 4, 5. 그러니까 요 OH가 계속 연속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있는 포스페이트가 계속 이런 것들로, 똑같은 것들로 연속돼 가지고 있는 형태가 DNA나 RNA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특히 요 DNA는 2번 위치에 디옥시, 이게 여기에 O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O가 없는 상태가 이것은 DNA 백본이 되겠죠. DNA 백본이 이제 되는 것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와 같은 DNA들이 왜 헬릭스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는 거죠. 헬릭스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요 DNA 그 백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DNA 백본이 오게 되는데, 거기끼리 여기 보면은 수소결합을 여기 3개, 그 다음에 수소결합을 1개, 2개 해주는 베이스가 서로 만나게 되면은 요와 같은 것들이 요와는 하나의 직선이 될 수도 있게 되지만은 이게 수소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헬릭스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작용기도 중요하지만은 이와 같은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와 같은 수소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 한 것들을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와 같은 작용기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는데, C와 H 작용기는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한 가지 작용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요 결합이 너무나 강하죠. 그래서 이것을 작용기로서 반응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떼내고 다른 거하고 붙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떼내기가 어려우니까, 떨어지기가 어려우니까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나? 작용기로서는 별 쓸모가 없는 작용기다. 그럼 이거 어디다 쓰겠나요? 이거 같으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는 대부분 자동차에서 휘발유에 대부분이 이와 같은 구조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결합이 세다는 이야기는, 결합이 길이가 짧다는 이야기는 결합이 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결합을 세다는 이야기는 결합을 끊었을 때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산소를 넣어가지고 태우면은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다른 발전도 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먹는 요보다 탄소가 작은 것들은 프로판, 부탄 같은 경우에서는 집에서도 우리가 연료를 사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와 같은 알코올 구조를 정확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브로마이드가 있는 알킬 할라이드 화합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에틸 형태의 화합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아민 이런 종류의 화합물이라든지, 물론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했지만 이게 S라면은 사이올 화합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S라면은 설파이드, 아니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보면은 탄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나요? 전기염성도가 큰 화합물이 이루어진,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시그마 결합으로 이루어진 작용기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와 같은 작용기들이 되겠죠. 이거는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카르보닐을 가지고 있는데, 카르보닐 다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알데하이드가 되겠죠. 알데하이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형태가 되면은 키톤이 되는 것이고, 키톤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형태가 되면은 뭐가 되나? 카르보닐 OCH3, 이게 에스테르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카르보닐의 NH2 아마이드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카르보닐의 할라이드, 아실 할라이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에 이와 같은 에스테르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특징적으로 뭘 할 수가 있나요? 여기에서는 여기가 전자가 많으니까 여기에 전자가 치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올라갔다가 끊어질 수도 있고 다시 연결되면서 이것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의 구조는 에스테르 구조가 됐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셀 할라이드 구조가 됐죠. 그런데 반응성이 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반응성이 더 크겠나요? 실제적으로는 아셀 할라이드가,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O도 당겨주는 경우도 있지만 할라이드가 더 C에 있는 전자를 많이 당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자도 많이 당겨주기 때문에 반응성이 이와 같은 은하이드라이드나 에스테르보다는, 키톤보다는 이와 같은 아셀 할라이드가 반응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응성이 누클레오파일을 꽝 치면은 이것이 끊어지고 그 다음 다시 이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쉽게 떨어져 나가면서 취한 반응을 아주 잘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셀 할라이드가 반응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외워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셀 할라이드는 다른 에스테르나 은하이드라이드나 이런 것보다는 반응성이 좀 크겠구나. 분자 구조를 보면서 그 다음에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다양한 작용기를 가지고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유기화학에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뭘까요? 화합물의 구조. sp3 혼성교도함수냐, sp2냐, sp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산과 연기 개념이죠. 전자를 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작용기죠. 작용기가 어떤 작용기를 이용해서 반응을 시킬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가서는 뭐가 되나요? 한쪽은 전자가 부족하고 한쪽은 전자가 많을 때의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작용기를 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유기화학에서 뭘 강조를 하겠나요? 각각의 작용기마다 정확한 분자 구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리적인 성질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의 반응 메커니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유기화학 1, 2에서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작용기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 했을 때는 그 작용기를 통해서 우리는 작용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기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